이제는 뭐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주가는 전혀 모르는데 이제는 앞으로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긍정적인 상향 조정되는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판매량도 올라가고 양극재 출하량도 올라가고 양극재 가격도 회복되는 보니까 그 양극재 출하량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퓨처엠 잡아놓은 거 보니까 앞으로는 그 양극재 판매 가격 오른 거로 잡으니까 그 물량 대비 매출 목표가 얼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전지 관련돼서 여전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힘드시겠지만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힘내서 버텨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네, 화요일 지금 밤 11시 반입니다. 11월 14일 목요일 무료 특강이 이제 딱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목요일 무료 특강 예비 주도주 후보분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 특강인데 200분 넘게 신청해 주셔서 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추가적으로 더 신청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쌍방 소통은 안 되지만 아마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할 것 같으니까 좀 그 예비 주도주 섹터에 대한 밸류에이션 무료 특강도 많은 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한 번으로 해서는 또 모자랄 것 같아서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안타깝게도 2차전지 주가가 또 빠지니까 그리고 2차전지 업종을 한 번을 걸으면 또 2차전지 관련돼서 안 하고 뭐 조선주로 갈아탔냐 이런 식으로 빈정대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다시금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그런 사실 돈도 안 되는 유튜브 하면서 왜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참 자괴감이 들고요. 그리고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비난하시는 분들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업 분석 훈련소와 이슈 체크에 있는 종목은 어떤 특정 시점에 매수 매도를 고려해서 또는 어떤 특정 기업을 리딩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투자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그리고 관심 기업들을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투자 시점, 어떤 기업의 투자 매수 매도 리딩 관점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매수 매도 리딩의 관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그리고 추천주가 아닙니다. 댓글에 네가 추천한 종목들 지금 나락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몇 프로인데 그렇게 저한테 리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발 보지 마시고 그냥 다른 채널 유사투자자문 리딩만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추천주 관점으로 또는 리딩의 관점으로 저한테 끊임없이 상당히 정신적 피해를 끼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발 다른 채널 가서 다른 유사투자자문 종목 찍어줘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세하는 그 리딩방 가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 채널에서 그런 종목 추천준의 주가가 얼마나 그렇게 저한테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따지시는 분들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2차전지 업종을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업종을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2차전지 업종을 뭐 버렸거나 2차전지 업종을 안 하는 게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2차전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건데 뭐 그냥 2차전지를 제가 계속 의미 없이 업데이트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릴 게 잘 모아지면 말씀드릴 부분이 어느 정도 쌓여지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2차전지 업종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쓸데없는 업종이나 쓸데없는 기업은 안 올리니까 그런 거는 꼭꼭 다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분이 2차전지 아니고 다른 다양한 업종을 해줘서 오히려 더 고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를 가져왔고요. 주가가 여전히 많이 부진하고 2차전지에 대해서 다시 악재가 재확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첫 번째는 그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배터리 셀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운이 이미 대응책을 마련해 놨다는 게 상당히 안도감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2차전지가 드디어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2차전지 배터리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쓰일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드디어 LG 엔솔이 스페이스X라는 우주선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어플리케이션 다변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국면에 있고요. 두 번째는 LG 엔솔의 배터리가 이제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도 똑같은 4680 배터리를 일괄 생산 체제, 4680 배터리를 스페이스X에도 들어가고 옵티머스 로봇에 들어가고 테슬라의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완전히 일관 생산 체제를 이룩할 것으로 보여서 곧 있으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배터리가 아마 양산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심지어 LG 엔솔이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4695, 4695나 4690 배터리 관련돼서 옵티머스 로봇 자체가 테슬라가 밝힌 거는 뭐 200억 개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옵티머스 200억 대 요거 관련돼서도 상당히 배터리가 기대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기사는 약 150개에서 한 200개 넘는 기사를 추린 거니까 쓸데없는 기사는 없습니다. 꼭 원문을 찾아서 보시고요. IRA 적용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면서 25년에 FEOC 규정 관련돼서 전구체가 대폭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우리도 공격적으로 외부 판매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에코프로 BM에 의존하지 않는 판매처가 다각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님은 트럼프 기한이 오히려 K배터리에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에코프로 그룹도 트럼프 당선에 이미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내년에 미국에서 탈중국, 비중국 전구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상당히 전구체 쪽은 쇼티지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는 트럼프 당선의 경고등이 켜졌지만 LG 엔솔이 지금 다양한 스페이스X 우주항공 쪽에도 들어가면서 상당히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고요. 트럼프 2.0 시대의 모든 기사가 다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배터리 재생에너지 쪽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불황 속에 대사업 찾는 LG와 틈새 노리고 KG면 신중하다. 그리고 침체된 배터리 업계 ESS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수익률은 여전히 1월달 대비해서 유일 에너테크까지 하면 약 51개입니다. 51개에 1월달 대비 평균 수익률은 31% 마이너스고요. 최고점 대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68%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대주전자재료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급감하면서 3.6%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PNT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6.8%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DI 동일이 계속 지금 신고가 영역을 나타내면서 44%의 최근에 2차전지단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필옵틱스가 오늘 13, 필옵틱스하고 필에너지 이 두 개 회사가 필옵틱스가 87% 올라갔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아직은 1월 연초 대비 원래 플러스로 거의 30% 가까이 바닥권에서 올라왔다가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1월달 연초 가격은 좀 회복한 상황이고요. 최고점 대비는 32% 빠졌습니다. 그런데 LG엔솔 시총이 지금 100조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LG엔솔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요. LG엔솔이 리비안의 차세대 원통용 4695 배터리를 공급했는데 총 67기가와트입니다. 리비안은 원래 삼성 SDI의 텃밭이거든요. 그런데 LG엔솔이 원통용 배터리로 리비안을 최초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 하반기에 5년간 공급 예정이고요. 아마 신규 전기차 SUV인 R2에 우선 탑재 계획입니다. 2170 대비 뭐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에너지 용량은 6배나 뛰어나고요. 그 다음 출력이라든지 공간 효율성이라든지 충전 성능이라든지 다방면으로 2170 대비 압도적인 성능 개선을 자랑하는 게 46파이 시리즈입니다. 북민의 원통형 전체 수주 캐파는 117.5기가와트까지 커졌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원통형 가동 시기를 26년 하반기로 예상하는데 26년 하반기 예상은 현재 36기가와트입니다. 이 중에 벤츠 수주 받은 거가 연간으로 치면 연에 한 4.6기가와트고요. 리비안을 연으로 쪼개면 13.4기가와트라서 이미 애리조나 원통형 캐파의 절반 이상은 이미 확보를 했고요. 수주 받은 걸로만. 그 다음에 리비안은 아까 삼성 SDI 메인인데 리비안이 재미난 거는 올해까지는 3,750불에
불의 IRA 세제 혜택을 받는데 이게 2026년 가면 리비안도 아마 미국에서 생산된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에 7,500불에 풀리 IRA 세액 공제 혜택이 수령 가능해 보이고요. 프랑스가 25년에 전기차 예산을 3분의 1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또 유럽에서 판매 둔화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이태리가 자동차 보조금을 감소시켰습니다. 이거는 전기차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자동차 업종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마 돈 문제 때문에 후퇴하는 게 아니라 전동화는 분명히 가는데 규제를 당분간 좀 다소 완화하는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재정이 좀 어려워지고 있고 보조금으로 살렸던 이제 전기차 업황이 좀 캐즘이라는 성장률의 둔화가 나오면서 유럽 업체들도 친환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친환경 기조를 조금 늦추자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율주행과 이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기차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EV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기차의 전동화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소위 말하는 해외 우려기업 집단 FEOC 적용이 본격화되면 바로 탈중국 전구체 국산화에 대한 수혜는 확산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에코앤드림이 쇼티지 상황이다. 그리고 심지어 에코프로 BM만 납품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전구체 출하량의 급격한 내년 증가를 기대하면서 바로 에코프로 BM 외에 타 고객사, 타 OEM사 또는 타 배터리사를 적극적으로 타 양극재 업체를 적극적으로 고객사 확보를 하겠다고 한 거죠. 유럽의 7개국의 바로 가장 최신 데이터죠. 10월달 데이터가 전년 대비 1% 증가 11만 6천 대를 기록했고요. 컨테키 아닙니다. 컨테키 죄송합니다. 켄터키입니다. SK온 켄터키 공장의 일부를 일본의 닛산 배터리 생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포드 쪽의 부진을 다양한 방면 현대차나 닛산으로 돌리는 거고요. 10월 달에 미국 전기차 판매량 13만 2,799대로 YOY로 16.2% 성장했어요. 미국의 판매량이 확실히 회복이 되고 있죠. 이 중에 순수 전기차는 11만 2,419대로 21.6%, 20%대 연속 2달 판매량 증가가 나오고 있고요. 누적 전기차 판매량은 드디어 125만 9,720대를 기록했고요. 시장 전체 점유율은 전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드디어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25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드디어 2천만 대 시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미국과 유럽과 중국을 다 포함해서 26% 성장을 예상하는데 특히나 미국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재미난 게 올해 초만 해도 상당히 올해 시장 어려울 거다라고 부정적으로 밝혔지만 드디어 이제 연말로 갈수록 내년에 대한 전망을 출하량이 25에서 30%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뷰가 바뀌었습니다. 테슬라의 뷰가. 그래서 미국의 시장이 35% 정도 성장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재정위기,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도 31%대의 성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 IBK, 미래, IM, 키움, DS, 하나, 한화, NH투자증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기업 분석 훈련소와 이슈 체크에 나오는 어떠한 종목과 기업에도 저는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기업 분석 훈련소에 어떠한 기업도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 매도 리딩하기 위함이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추천주의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호황과 불황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서 높은 수요 변동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그 수요 변동성이 23년, 24년까지 이어졌지만 25년도부터는 상당히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30%대 성장을 예상하는 이유가 중저가 신차가 쏟아지고 그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신차 구매의 80%가 바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금리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트럼프가 되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상당히 앞으로의 방향성이 금리가 계속 순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로 갈 것이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 전기차가 아직도 휘발유
보다 비싸고 금융 비용이 일어나는 게 더 조달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달 비용만 줄어들어도 전기차를 선택하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25년도 강화된 유럽의 CO2 규제 얼마 강화됐죠? 20% 이상 강화됐습니다. 114에서 93.7로 떨어졌습니다. CO2 규제가. 맞춰야 되는 그게 4.3 아니면 93.7이에요. 독일의 보조금이 재개되면서 전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보조금 법인은 확정됐어요. 개인 소비자만 이제 발표만 남았습니다. 26년도에 순수 전기차 BEV가 38종이 쏟아질 것으로 보는데 당연히 중저가 전기차 포함입니다. 그래서 전동화의 방향성은 여전히 유럽이든 미국이든 명확하다 말씀드리고요. 탈중국 전선은 미국과 유럽에서 훨씬 강화될 것이다. 트럼프가 아마 중국이 꼼수를 부려서 우회적으로 미국에 기술 지원하고 돈 투자하는 합작공장 형태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아예 전면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CATL 미시간 공장이 캐파가 40% 이상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또 저는 림모터라는 게 스텔란티스의 어떻게 보면 독자 브랜드인 줄 알았더니 중국 합작이에요. 그런데 이 림모터가 유럽에서 중단했습니다, 생산을. 그러니까 유럽에서 사실은 이 상계 관세 적용에 대한 상당한 아마 부담감을 느끼고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우리 미국 본토 와서 공장 지어, 이거 리쇼어링이 국내 배터리 업체에 당연히 수혜면 수혜지, 오히려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님이나 김동명 사장이 밝힌 것처럼 트럼프의 당선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북미의 국내 3사 점유율이 작년에 42%였지만 49%로 증가했고요. 다만 유럽의 점유율은 작년에 56%였지만 국내 3사가 50%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점유율이 7% 올라왔고요. 국내에서는 유럽에서는 점유율이 6%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북미와 유럽 합산 1% 정도 점유율이 올라갔고요. 중국의 수산화 리튬이 22년 고점 88% 하락했지만 최근에 하락세가 탄산 리튬, 수산 리튬 모두 진정 국면에 있다. 다만 시간은 좀 더 안정화되는 데는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앨범화라고 중국의 간펑 리튬 주가가 10%씩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리튬 가격 하향 안정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있지 않나, 그게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반영하는 측면이 확실히 있어 보이고요. 내연기관차에 비해 전기차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압도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이 2배 이상 높고요.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탄소 배출량 감소가 40% 이상 더 높기 때문에 에너지 트렌드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전기차다. 글로벌 CO2 배출량에 너무 재미나죠? 운송이 차지하는 게 22%예요. 5분의 1 이상이 운송에서 차지되는데 자동차와 트럭 합산이 75%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와 트럭에서 CO2를 줄일 수만 있다면 전체 이 글로벌 CO2 배출량의 20% 가까이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CO2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동화로 간다. 금리 변동이 높은 바로 전기차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맺습니다. 아까 조달 비용 때문에 그랬죠. 미국은 80%를 할부금리를 적용해서 자동차를 사는데 금리를 낮게 유지하거나 더 낮춘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의 높은 가격 탄력성을 벌크업을 한다는 거죠. 낮은 금리를 조달해서 전기차를 조금 비싸더라도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이 높으면 산다는 겁니다. 25년도에는 오토론이라고 하는 자동차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CO2 규제, 네, 여기 나오네요. 118에서 93.6입니다. 그런데 요걸 맞추는 회사가 볼보밖에 없어요. 테슬라하고 볼보를 제외하고는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은 이 CO2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전기차 확대가 필수다. 뭐 하이브리드 얘기하고 PHEV 얘기하는데 이거 못 맞춰요. 93점. 그래서 전기차 신차를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네, PNT가 드디어 실적 나왔는데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그런데 뭐 컨센을 뭐 하회 안에, 그런데 2차 전지 업종 중에 뭐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실적 잘 나왔어요. 전년 대비 69% 증가, 매출이 2,009억을 찍었고요. 분기 매출이 2,000억 나오는 사이즈면, 그러니까 연간으로 8,000억에서 1조 찍히는 매출 예상하고 영업이익이 300억대 나왔습니다. 309억으로 전년 YOY 대비 420
5%가 증가했고요. OP 마진 15%대 15.4%에 상당히 견조한 실적 나왔는데 3분기에 누적 수주 잔고만 2조 72억입니다. 다만 신규로 수주받은 게 271억으로 여기서 조금 시장 우려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2분기 때 너무 수주를 잘 받았습니다. 4,123억의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분기 수주가 너무 저조한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P&T의 이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2분기에 451건, 3분기에 489건의 프로젝트로 오히려 38건의 프로젝트 수가 증가했고요. 골고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 장비, 그 다음에 건식공정의 차세대 장비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1160억에 차입을 하면서 3천억 정도의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추가 투자하거나 추가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에 3천억 정도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전고체보다는 당연히 건식전극공정 장비가 당연히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장 건식전극공정 장비는 내년에 아주 활발하게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서 이미 북미 고객사를 포함해서 그 외에 두세 개 업체와 협업을 지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객사 두세 군데를 더 컨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수율만 개선된다면, 양산 수율만 나온다면 기존 라인, 습식 라인도 당연히 건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왜 그렇죠? 압도적으로 습식보다 건식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 문제, 원가 절감 문제, 생산 효율 문제, 에너지 성능 문제, 모든 게 건식이 다 뛰어납니다. 선정업체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MPC, 요건 리스크 요인으로 보는 시장의 요인인데요. 첨단 생산 세액공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축소되는 거 우려 아니냐. 바로 이거 트럼프 우려입니다. 트럼프. 근데 AMPC 건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 발표도 안 났어요. 그냥 시장의 우려입니다. 그리고 IRA 오늘자 기사, 11월 12일자 기사 보니까 이미 공화당 쪽에서 반대하는 인원이 18명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미 IRA 최대 수혜를 받은 지역들이 삼성, SDI, SK온, LG엔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공장 유치하기 위해서 주지사들, 함부로 트럼프가 그 각 주의 주지사들의 이 공장 유치한 그거를 로열티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IRA 관련돼서 약간의 수정 보완은 분명히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만 이 첨단 생산세 공제 폐지된다거나 상당 부분 축소된다거나 우려는 있는데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이 SK온하고 삼성 SDI 둘 다 출하량이 회복되면 내년에 에코프로비엠 밝힌 거는 25년에 23년도 올해 제일 실적이 나빴고 23년도 수준까지는 출하량이 회복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년에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관련돼서 원가가 최소한 11% 이상 절감될 거라고 하면 원가 절감되면 어떻죠? 당연히 에코프로비엠 마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OP 마진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의 1개, 북미의 2개 신규 고객사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숫자로 찍히는 거는 다소 늦어진 원래는 25년, 26년에 에코프로비엠도 뭐 빅뱅 폭발 얘기가 나왔지만 그게 한 1, 2년 정도 늦춰진 27년이나 28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렌들리에서 밝혔는데요. 에코프로는 2030년에 양극재 캐파를 71만 톤, 기존에 몇 년이었죠? 2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늦춰졌습니다. 아마 캐즘 우려가 여기도 드디어 에코프로도 아주 현실적인 이 목표치를 잡은 것 같아요. 71만 톤은 출하량이고요. 판매 목표는 60만 톤입니다. 그리고 전구체는 25만 톤이고요. 그래서 전구체랑 양극재, 기타 소재 합산 32조에 EBITDA 영업이익률을 12% 상당히 높게 잡았죠. 그 다음에 GM, 거린메이하고 합작 재련 전구체 양극재 통합 공장을 26년 하반기에 준공할 것으로 밝혀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바로 이 재련소 MHP 재련소에 이미 3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리튬 관련된 개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리튬을 정련하는 기술을 가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 상당히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리튬을 추출하는 에코프로 CNG를 합병해서 리튬 개발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포스코처럼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을 직접 갖고 있어서 리튬을 직접 조달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 관련돼서도 상당히 이노베이션과 CNG가 합병되면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년하고 추출하는 걸 다 통합해서 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일관 체제가 구축되겠죠. 에코프로 BM이 2030년에 25조 매출을 예상했는데 여기서 하이니켈 양극재가 21조. 그러니까 뭐 고전한 미드니켈, 망가니치 이런 신소재 쪽이 4조. 그 다음에 요 초저가 SIB 뭐죠? 바로 나트륨 배터리 말하는 거예요. 나트륨, 소디움. 그 다음에 고체 전해질까지 니켈 비중을 60%대까지 낮춘 고전한 미드니켈까지 다변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니까 요새 잡은 게 지금 박살났지만 양극재 가격이 35,000불 수준까지는 좀 회복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5,000불. 요게 25조 매출이 나오려면 70만 톤 기준으로 한 35,000불 정도 가격 나오면 딱 계산이 떨어지거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2030년에 원료 사업화해서 원료 매출 7천억, 외부 고객사 확대해서 전구체 매출을 5조 6천억. 그래서 총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2030년까지 6조 3천억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고요. 최근에 이 로보택시하고 옵티머스 로봇 앞에 살짝 언급드렸는데 로보택시가 아마 재미난 게 4680 배터리가 810개가 들어갈 것 같고요. 옵티머스 로봇이 아마 4680 배터리가 90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에 본격적으로 아마 오창에서 LG엔솔이 4680 배터리 양산하는 사이즈는 9기가와트시로 보이고요. 이게 얼마냐? 9기가와트시면 사이버 트럭이 73,000대 분량에 탑재될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이 옵티머스 로봇 LG엔솔 468 배터리가 들어갈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는지 그 LG엔솔 김동명 대표님이 로봇을 신규 먹거리로 삼겠다. 그래서 LG엔솔은 전기차에 국한되지 않고 ESS랑 이 로봇 쪽,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 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IRA 25년에 당장 내년이죠. 바로 전구체를 포함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전구체 포함한 배터리 핵심 광물 해외 우려기간, 바로 FEOC 적용이 당장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의 중국산 전구체는 당연히 IRA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전구체의 약 90%가 중국이기 때문에 직격탄을 바로 중국의 전구체 업체들이 맞으면 탈중국화 할 수 있는 전구체 업체들이 글로벌로 5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박병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구매 영업 담당 분이 밝히신 게 올해 2개의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고 2026년까지 IRA 적격 전구체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여러 개의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탈중국 중국산 전구체를 대체할 신규 국산 전구체의 아마 1등 대장이 될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보이고요. 25년 당장 내년부터 에코프로 BM이 아닌 외부 과약 전구체 출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고 내년 기준으로 외부 판매 비중이 50% 이상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5년 하반기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내년 기준 전구체 캐파는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6만 톤입니다. 11.6만 톤. 그럼 전구체 가격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그럼 전체 매출 나오겠죠? 그리고 에코앤드림은 45,000평 새만금에 내년 1월 달에 준공하는 MP2 공장이 바로 연캡 3만 톤이고요. 그러면 총 3만, 현재 5천 톤이거든요. 그래서 에코앤드림도 35,000톤 생산 체제가 내년에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앤드림도 장기적으로 28년이나 30년까지는 10만 톤 전구체 체제로 갈 것 같아요. 25년도에 그 EV 볼륨수에 따르면 비중국, 중국 뺀 유럽, 아시아, 미국 합산 전기차 판매는 토탈 전년 대비 18% 증가한 701만 대를 예상하고 있어요. 비중국에서 이제 700만 대 연평균 성장률은 20% 가까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5년도 차별화는 4680 배터리도 있지만 건식 전국 공정, 저는 건식 전국 공정에도 상당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고체, 이건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전고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딱 양산이 되는 거는 시간 소요가 최소한 원래 시장에서 잡은 것보다는 1년, 2년은 더 소요될 것 같고요. 유럽의 CO2 규제 때문에 최근에 어떻게 했죠? 스텔란티스가 내연기관차 생산을 축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였죠? GM이 캐딜락 모델을 생산을 축소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 내연기관차 생산 축소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스텔란티스가 전기차 인센티브는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3만 달러 중저가 모델이 25년, 26년에 중저가 모델에 빅뱅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 모델 Q가 나오고요. 기아 EV3가 유럽과 북미에서, 현대 캐스퍼도 마찬가지로 유럽과 북미에서, 그 다음에 아이오닉 있고요. 스텔란티스의 EC3, GM의 에퀴녹스랑 다시 중단됐던 신규 새로운 버전, 뉴 버전 쉐보레 볼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볼보의 EX30, 르노의 R4, R5, 그다음에 폭스바겐 체코 브랜드죠. 스코다를 인수했잖아요. 스코다의 에픽, 그 다음에 일로크, 그 다음에 쿠아라바, 요게 다 지금 중저가 모델로 25년에 신모델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독일의 인센티브 부활 말씀드렸고, LG 엔솔이 요거 진짜 중요한 데이터 같아요. 엄청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실제 판매되는 거 20%, 유럽 57%, 중국도 있어요. 중국 8%입니다. 나머지 기타 아시아 지역 15%고요. LG 엔솔 주력 테슬라, 폭스바겐, 아우디, 볼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속 막 추가되죠. 르노, 벤츠, 포드 막 추가되죠. 그다음 삼성 SDI 미국이 41%예요. 이거 인디애나 코모도 공장 아마 포함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럽이 43%, 삼성에서 중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기보다는 IT, 전동공구, 파워툴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기타 14%가 있고요. 삼성 SDI는 핵심이 어디죠? 바로 BMW, 아우디, 스텔란티스 브랜드 중에 잘 팔리는 거 있어요. 피아트 500. 예. 요게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잘 팔렸어요. SK온이 미국 40%, 유럽 34%, 또 중국이 있네. 중국 2%, 기타 23%인데 이거는 고객사 어디죠?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현대차, 기아, 벤츠도 있네요. 폭스바겐 이렇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25년도 당장 내년에 신규 모델 Q가 나고요.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요거가 관련돼서 인식이 개선돼서 테슬라가 지금 보수적으로 잡는 거는 15% 증가 207만 대를 예상했는데 이거 15%보다는 더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밝혔죠. 25에서 30% 판매 증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돼서 25년도에 비감독형 자율주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비감독형이라는 건 뭐죠? 사람이 아예 손 안 대고 그냥 진짜 완전히 자율주행, 그러니까 뭐 단계로 치면 레벨 3에서 레벨 4 넘어가는 단계로 보는 거죠. 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중국의 리튬 재고는 대략 17만 톤인데 수치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17만 톤 얼마나 줄어드는지. 탄산리튬 12만 톤, 수산화리튬 5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요게 전기차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해당되는 수준의 재고입니다. 그러면 이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은 내년 1분기. 그래서 유럽 중심으로 이 리튬에 대한 재고 축적 수요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악성 재고가 떨어지면 리튬 가격은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내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은 대략 20% 정도입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 중에 대다수 20% 유럽 내 중국 비중 중에 20% 대다수는 테슬라, 볼보다. 공장이 없는, 유럽에 공장 없는, 유럽에서 판매량으로는 1등 찍는 최근에 9월달 10월달 데이터 박살난 바로 상하이 자동차가 MG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여기 스페인 공장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요. BYD는 26년에 헝가리에서 생산될까, 아직도 2년의 갭이 남아있는 거죠. 1등 찍고 있는 상하이 자동차의 MG 브랜드는 스페인에 투자 이제 검토 단계고요. 그래서 현지 생산 구축하려면 당연히 미국도 리쇼어링인데 미국이 계속 자극받아서 BYD나 CATL 또는 상하이 자동차 AIC 우리 유럽 현지 와서 공장 지어,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러면 이미 유럽에 공장 갖고 있는 차가 당연히 반사 수혜 받을 수밖에 없죠. 바로 세그먼트로 치면 C 세그먼트의 ID4, 그죠? Q4 이트론, 그 다음에 세그먼트 D의 i4, BMW i4, 그 다음에 마하 2, 그 다음에 기아의 EV6, 그 다음에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당연히 반사 수혜를, 유럽의 현지 공장 갖고 있는 반사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건식세 관련돼서는 습식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 높고요. 킬로와트 시당 원가가 20% 절감되고요. CO2 발생이 4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건식세를 안 쓸 수가 없어요. 테슬라가 가장 빠르게 아마 내년 말 정도 생각하고요. TI가 27년 예상하고요. LG엔솔은 28년이 본격적으로 건식세율이 상용화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이제 25년 하반기부터 이 플랫폼 MEB3에서 LG 엔솔의 고전한 미드니켈을 쓸 것으로 보이고요. 르노가 아마 올해 4분기에 LG 엔솔의 LFP, 드디어 내년 4분기에 LG 엔솔 LFP 쓸 거 보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하반기에 고전한 미드니켈 LG 엔솔 거 쓸 것으로 보입니다. 포드도 26년 4분기에 고전한 미드니켈 LG 엔솔 거 쓸 것으로 보이고요. 27년에는 CAT의 LFP 물량을 좀 추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GM은 지금 26년, 27년에 CATL하고 TDK 거 LFP 플러스 LG 엔솔과 삼성 SDI 하이니켈을 혼용해서 쓸 것으로 보이고요. 26년에는 혼다가 바로 LG 엔솔의 고전한 미드니켈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네, 4680은 2170 원통형 대비해서 팩 안에 셀 개수가 당연히 절반 이상 감소되고요. 당연히 부품도 절반 이상 감소되고 BMS 뭐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상당히 단순 팩 기준으로 제조 원가가 11% 이상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이 건치기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코엠이라는 회사. 균일하게 많은 작업이 상당히 고난이도라 초기 수율 안정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4680 양산하는데 계속 실패했던 거고요. 그래서 LG 엔솔에 SOS 친 거고요. 올해 4분기 기준으로 아마 6기가와트신데 가동률이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60% 정도 수준이고 아마 25년도에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19만 대 정도 생산을 예상하고 연간 20만 대. LG 엔솔이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면 당연히 LG 엔솔에 들어가는 LNF 동원 시스템즈 캠 만드는 탑캠의 성우 실리콘 음극재의 대주전자력과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4680 관련 공급사는 당연히 이 4682 배터리가 사이버캡, 사이버택시 쪽에도 26년에서 27년 양산 수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확산 전망이 있다. 이 4680 배터리 양산기에 관련돼서는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라 벤츠, BMW, 폭스바겐, 그죠? 이렇게 확산세가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만 46 쓴다는 게 아니고요. 벤츠, BMW, 폭스바겐도 확산세가 있다는 겁니다. 26년에서 27년 2만 달러 전기차 출시되는 게 요거 테슬라 사이버캡, 쉐비 카마로, 폭스바겐 ID2, 아이오닉2, EV2, 르노 트윙고, 닛산 리프, 주쿠, 포드 이렇게 많습니다. 27년에는 르노, 폭스바겐 ID1, 스텔란티스, 피아트 500, 그 다음에 그죠? 황화물 전고체는 삼성 SDI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27년이고 도요타 27년이고 29년 LG 엔솔 3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25년 중에 전고체 배터리 공급사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LG 엔솔 북미 생산 캐파가 총 291기가와트, 291. 이 수치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0 애리조나 원통용 캐파가 26년 기준으로 캐파가 63% 지금 여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리비안 하고 지금 받은 것들, 수주 받은 것들. 전기차 판매량은 다시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 감소했지만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뀐다는 거고요. 5톤원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고요. 성장률이 전기차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LG 엔솔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나머지 삼성 SDI 하락세고 있고요. IR 통과된 요 공장 있는 데들의 일자리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누적 투자 금액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델 수랑 침투, 이거 재미난 데이터죠. 신한투자증권 참고했는데 모델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유럽과 모델은 전기차 침투율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다시금 전기차 침투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요거는 EV 볼륨수랑 NH투자증권 데이터인데요. 대략 24년도에 중국의 글로벌에서 597만 대에서 25년에 700만 대, 26년에 한 800만 대, 814만 대. 그리고 25년도 내년도에 신모델 출시하는 거 요렇게 지금 요 셋, 넷, 다, 여덟, 아홉, 열하나, 열네, 열다. 15개 정도가 아마 중저가로 나온다는 거고요. 탄산화물품 재고가 이렇게 꺾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3, 4개월 정도 재고밖에 확보가 안 돼서 25년 1분기에 유럽에서 재고 축적하려는 수요가 당연히 다시 나올 것이다. 탄산화물품 가동률이 멈춘 상태죠. 그리고 최근에 간펑 리튬이나 앨범알이 주가가 10%씩 빵빵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FEOC 규정, 요게 지금 25년도 핵심 광물 요게 바로 지금 전구체 90%가 다 중국 거 쓰는데 요 전구체 90% 빨리 탈중국화 해야 된다는 거. 여기 또 뭐가 나와 있죠? 전해.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 비중은 지금 20%인데 20% 요게 테슬라하고 볼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2차전지 밸류에이션 지금 보세요. 이거 내년 기준으로 에코프로면 400배라서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 아니에요. 25년 밸류에이션 100배가 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6년까지 밸류에이션 봐야지 한 40배 초반 정도 정상 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26년까지 봐야지. 그런데 이 와중에 보시면 밸류에이션 25년 기준으로 해도 평균 값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들이 있죠. LG와 삼성,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PNT죠. 여기서 실적 개선이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회사들. 그 다음에 이제 LG엔솔이 이제 매출 사이즈는 대략 이제 내년에 한 31조 매출에 3조 이익 낼 것으로 보여요. 3조. 그 다음에 LG화학이 한 3조 3천억, 포스코 퓨처엠이 한 1,800억, 그죠? 삼성 SDI가 대략 한 1조 7천억 정도, 매출 사이즈는 20조 사이즈 나오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5조에 한 1,800억 정도 이익 사이즈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일단 요 올해 단에서 매출 단으로 가장 선방한 거는 양극재 단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고요. 매출 단에서 셀 단에서 가장 선방한 거는 그래도 삼성 SDI입니다. 이익 깎이는 건 알겠는데 매출까지 줄면 안 되는데 그래도 코스모 신소재하고 LG화학은 매출 단에 상당히 선방했다는 겁니다. 요건 최근 수급 봤더니 그래도 LG엔솔은 외국인 사는 건 원래 사던 추세였고 기관이 지금 투신, 보험, 연기금, 사모펀드 그래도 대장인 LG엔솔이라도 수급이 좀 들어와서 너무 다행이고요. 특히나 LG엔솔 기관 쪽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 장기성 수급. 포스코홀딩스 봤더니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사는데 기관도 좀 사요. 기관도 사는데 금융 투자만 사고 있어요. 이거 단타성 물량이고 장기 투신 없고요. 뭐 사모펀드 없고요. 연기금 이거 좀 샀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 보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뭐 수급이 아직 개선이 전혀 안 된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외국인 사는데 기관 계속 팔고 있습니다. 투신도 팔고요. 보험도 팔고요. 연기금 들어왔는데 뭐 하루 들어온 거니까 추세는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수급이 LG엔솔에 완전 다 쏠려 있어요.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쌍매수 들어왔거든요. 최근에 보면 다행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연속성이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LG엔솔 외에는 나머지는 수급이 다 비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주전자재료도 지금 최근에 10만 원대에서 8만 9천 원까지 내려왔죠. 그런데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고 있고 연기금도 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사고 있습니다. 보험 투신도 여기 보시면 사고 있습니다. LG엔솔 차트인데요. 확실히 LG엔솔이 지금 크게 보면 요 39만 원대부터 요 43만 원 요 사이 박스권인데 강하게 돌파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 또 상승 추세로 바꿨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큰 틀에서 보면 이 43만 원대나 요 얼마죠? 요 가격 박스권에 있어요. 이걸 완전히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3만 6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전지 업체들 3분기 실적 안 좋았고 아직까지도 안 나온 회사가 있네요. 뭐 대주전자재료도 안 나왔고 안 나온 회사들인데 3분기 실적 안 좋았고 4분기도 실적 안 좋을 겁니다. 하지만 각국의 미국과 유럽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돼서 외국계 리포트 중에 모건스탠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내년에는 미국에서 대략 20% 최소 20%에서 최대 30% 성장 나올 것이다. 최근에 나온 거 EV 볼륨스에서도 유럽에서도 30% 성장 나올 건데 중저가 차들이 매력적인 중저가 신차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생각보다 트럼프는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IRA를 그렇게 손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건드리더라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차원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전동화로 가는 대세를 건드릴 수 없다. 미국의 연비 규제, 유럽의 CO2 규제, 그 다음에 일부 독일을 포함해서 보조금 부활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상당히 그 부분도 전기차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80% 이상을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미국의 오토론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로 바뀌면서 오토론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전기차 신차 구매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배터리 가격 계속 빠지면서 전기차가 이제 내연기관 차하고 가격의 페리티 구간이 드디어 아마 빠르면 내년 중순, 늦어도 내후년 초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으로 상당히 그 전기차 자체의 매력도가 부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튬 가격 빠지는 부분이 완전히 이제는 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그룹, LG그룹에서 이 트럼프 관련된 것도 이미 대비가 돼 있고 2030, 먼 미래긴 하지만 2030년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고 계속 출하량 캐파가 낮춰지지 않았는데 현실적인 캐파 목표치로 다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주가는 전혀 모르는데 이제는 앞으로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긍정적인 상향 조정되는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판매량도 올라가고 양극재 출하량도 올라가고 양극재 가격도 회복되는 보니까 그 양극재 출하량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퓨처엠 잡아놓은 거 보니까 앞으로는 그 양극재 판매 가격 오른 거로 잡으니까 그 물량 대비 매출 목표가 얼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전지 관련돼서 여전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힘드시겠지만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힘내서 버텨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최신 2차전지 내용이 나오면 또 업데이트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료 특강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구독 모델, 유료 구독 모델 사전 신청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하고 정말 끈끈하게 스터디 할 생각에 너무너무 설레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분들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재미나 2차전지 외에 다른 산업 관련돼서 준비해서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